제가 아는 언니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언니의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 안에서 그 언니 욕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유진이 꼴촌 거 남편이 알고 있냐? 유진이 옛날 남친 그저께도 연락했다는데 그거 알고 있어 걔가? 여자들은 앞에서 축하하지만 뒤에서는 무서운 존재들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최근에 제 회원 남자분이 성혼을 하셔서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남자가 먼저 이렇게 연락을. 왜냐면 너무 좋은 여성 소개해줘서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보람이 됐었거든요. 정말 괜찮은 여성분이었고 그 여성분은 항상 피드백이 남성분한테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일 만큼 굉장히 좋았던 분입니다. 근데 피드백이 도대체 어땠길래 좋았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 매사에 뭐 긍정적이다, 표정이 밝다, 에너지가 좋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 이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진짜 결혼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시집도 그래서인지 정말 잘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을 험담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삶에 집중을 매우 잘합니다. 남자는요 3명 이상이 모이잖아요. 그럼 조직에서 서열이라는 게 생겨요. 10대 때는 힘이 세다, 싸움 잘하냐, 짱, 뭐 이런 개념이죠. 20대는 뭐야? 학벌과 취업. 그리고 30대는 돈, 자신의 능력이죠.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힘의 크기, 돈 이런 걸로 있어서 서열이 정해지지만 여자는 반대로 동질감입니다. 여자는 서열이 없다는 건가요? 여자는 이 서열보다는 동질감이 더 우선시되죠. 감정적인 거. 그래서 여자들 사이에서 유난히 이쁘거나 유난히 뭐 남자한테 인기가 많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사실 다른 친구들의 시기나 질투의 대상이 되긴 하죠. 또는 이 친구가 결혼을 잘한다거나 이러면 여자들은 진짜 배 아파 죽어. 시기의 대상이 돼요. 우리 남자들은 되게 축하해주고 좋아해주는. 여자들은 앞에서 축하하지만 뒤에서는 무서운 존재들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의 시기, 질투 이런 걸로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주변에서도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잘 되면 이제 친구들이 멀어지거나 연락을 거의 안 하거나 본인들이. 제가 아는 언니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속히 말해서 정말 재미있게 잘 노는 언니였어요.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얼굴도 되게 예쁘고 근데 되게 좋은 데서 결혼도 잘하고 했는데 그 언니의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 안에서 그 언니 욕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유진이 꼴촌 거 남편이 알고 있냐? 유진이 옛날 남친 그저께도 연락했다는데 그거 알고 있어 걔가? 그러면 봐봐. 그 화장실 안에 시부모고 그 시댁의 사람들이 다 와 있을 거 아니야. 들으려고 하는 소리는. 들으려고 하는 소리죠. 그러고 또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질투응화 시킨 거지. 정말 무서웠어요. 그거를 저는 처음 봤어요. 친구를 험담하는 걸. 그래서 이런 시기나 질투를 이제 직접 눈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똑똑한 여자들은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으려는 습관이 몸에 배는 거지. 그게 보기가 안 좋거든. 솔직히 말해서 본인들의 삶에 열정이 있고 바쁜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내면이 꽉 차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다 다르죠. 얼굴이 예쁜 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 성격이 착한 것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인격적 소양이나 예의나 책임감 등이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남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본 사람일수록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못할 짓이다. 라는 거를 미리 깨우치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내 얼굴에 침 뱉기니까. 근데 이거를 좀 내면이 이렇게 본인이 탄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비하하거나 남을 까내리면서 본인을 높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당한 거하고 무관하게 그냥 남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야 부럽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돼?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를 저 새끼는 뭐가 있는 거야. 얘는 분명히 뭔가 안 좋게 해서 성공했을 거야. 까내리는 거지. 왜 우리도 보면 댓글들 보면 잘 되는 분들은 어때요? 칭찬해주고. 칭찬해주고 아예 그냥 말 안 해.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어때요? 불만들이 많죠. 저도 제가 이렇게 스펙평가 하잖아요. 그럼 난 재미로만 하라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재미로 보고 누나 저는 2.3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얼마나 귀여워. 근데 그거를 굉장히 막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은 죽어야죠.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다른 거지. 이게 내면의 차이인 거예요? 내면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남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 근데 이게 내면이 약간 흔들리는 사람, 안정이 안 되는 분들은 어때요?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죠. 내면이 탄탄하잖아요. 외부에서 충격이 크더라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렇게 좀 흔들린다고 해서 같이 흔들리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같이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자존감이 높습니다. 삶은요, 계속해서 비교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비교해요, 안 해요? 야, 니네 오빠는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니네 언니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우리도 비교해, 엄마 아빠를. 엄마는 그런데 아빠는 왜 그래?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절대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대표님도 그러시잖아요. 저는 자존감이 엄청 높은 편이죠. 비교하지 않죠, 그냥. 왜 그러신 거예요? 일단은 자기 객관화죠. 자기의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뭘 몰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고 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인데 대부분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걸 모르는 거에 대해서 숨기고 자꾸 이걸 아닌 척하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장점도 잘 캐치해서 또 칭찬도 잘 해주기 때문에 남의 장점도 잘 봐줘요. 제가 요 근래에 본 자존감이 제일 낮은 사람이 제 지인인데 무슨 말을 하면 못 들어. 그러니까 왜 사회생활을 하면 싫은 소리를 듣잖아. 엄마도 뭐라 그래? 야, 방 치워! 이러면 뭐라 그래? 듣기 싫지만 어때? 알았어. 그냥 그러고 마는데 그런 외부적인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무슨 말을 해도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멘탈이 약한 거지. 작은 비판 하나에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제 회원이 남자분이 내가 왜 너 결혼을 결심하게 됐냐 했더니 그 여성분이 했던 말 중에 감동이었던 게 남자분이 키가 좀 작거든요. 저 키가 73이라서 좀 제가 작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아니요. 얼굴도 되게 작고 비율도 좋으셔서 저는 웬만한 키 178보다 훨씬 본인이 매력적이신데요. 그 말 한마디에 남자가 뿅 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을 확 올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이 여자분은 그냥 매사에 여유롭고 그냥 순탄한 거야. 결혼 준비하면서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그냥 남자가 무슨 얘기하면 그래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의견 수용을 잘해주는 거지. 왜 목숨 걸고 준비를 하냐? 뭐예요? 주변에다 잘 보이려고. 비교.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누구보다는 잘 갔다는 얘기 들을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괴로워하면서 남들이 한 만큼 해야 되는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 없는 거야. 결혼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런 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월하게 그냥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이런 분들은 잘 되어 있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할 줄 아는 거죠. 내가 키가 작다, 내가 몸매가 좋지 않다, 뭐 내가 연봉이 작다, 내가 고학력은 아니다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인을 어떻게 보면 낮추고 조율을 할 줄 아는 거죠. 예를 들어 키가 좀 작다 그러면 나는 키가 작지만 대신에 나는 뭐 연봉이 높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장점을 계속해서 살리는 거지. 단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장점을 잘 찾아서 발전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상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의를 해주는 거죠. 이게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진짜 좋은 일만 있을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요새 그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자존감이 되게 낮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고 상대방들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결혼을 한 사람 입장으로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나도 같이 자존감이 낮아져.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탓을 한다는 거죠. 부부싸움 하는 것도 보면은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탓이잖아. 이렇게 하더라고. 대표님 네. 결혼 커밍아웃 하셨잖아요. 네. 대표님 결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100점 만점에 그래도 한 80점이면 잘한 거 아닐까요? 100점인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기는 쉽지 않죠. 아니 여자들이 100% 완벽한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게 그게 좀 오바예요. 그냥 한 80점만 돼도 진짜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도 선택을 해서 살고 있는 유부녀로서 한번 얘기를 몇 해보겠습니다. 년 차세요? 저는 지금 이제 거의 5년 차 됐죠. 야, 근데 진짜 이제 대표님이 커밍아웃해서 그런 건데 네. 대표도 결혼 100점짜리 남자랑 결혼 아우 못해 뭐 저기 전지현도 남편 100%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 100점짜리 남자 없어요. 100점짜리 여자도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 나는 이제 좀 드문 경우고요. 언니가 뭐 결혼도 밝힌 김에 정말 괜찮은 남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정말 내 가족, 내 아내에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 부모한테 못하는 사람은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가족한테 하는 거를 보면 어느 정도 자기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은 사실 장모한테도 잘하거든요. 똑같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내 엄마한테 잘하면 시엄마한테도 잘해.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에 대한 끔찍함, 소중함을 잘 아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표님 기본적으로 원래 자기 가족한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보면 저도 뭐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무뚝뚝한 남자도 있고 아내가 아프든 뭐하든 신경도 안 쓰는 남자들도 많고요. 왜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 저희
저희 빌딩 진영쌤이 나오셔서 이제 네. 두 부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두 부부를 보면 정말 서로를 끔찍히 여기고 자식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서은옥 마스터가 와이프가 영순인 거야. 뭐든지 뭐 할 때 와이프의 의견을 존중하고 와이프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의 화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도 커지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어. 남자가 너무 잘하니까 여자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네. 대표님의 사장 남편분은 어떠신가요? 저희 남편분은 착하고 일단 제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노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해봐. 자기가 하는 거면은 나는 뭐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제 의견에 존중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게 가정에서 또 내조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남편분이 내조를 해주세요? 뭐 남편분은 직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유튜브도 찍고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밖에 나와서도 제가 편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맨날 뭐 하는 말이지만 가정 환경입니다. 돈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끈끈한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가깝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밝은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꼬인 데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20대가 되면 다 독립을 해서 따로 사는데 그게 큰 영향이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부모님의 사이가 끈끈이 둘이 좋아버리면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이 그거를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되물려 받아서 와이프한테도 똑같이 잘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설거지를 되게 잘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되게 잘 도와줘요. 근데 그거는 아버님을 보고 그렇게 배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 남편이 같이 가사일도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야. 습관이야, 습관. 그렇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야. 뭘 보고 자랐는지,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 신랑의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살아본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환경은 무조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 여자 입장에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네 가정이 부자야. 아버지가 되게 폭언을 하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아. 안 돼요. 그러면 그 남편도 분명히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뭔가 기가 죽어있거나 아니면 똑같이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그게 영향을 간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폭력과 폭언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자존감이 많이 낮아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면? 근데 그 대신 남편이 그런 걸 보고 자랐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내 아내한테 잘할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주눅 들어있거나 기가 죽어있거나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살면서 그게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당장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숨길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는 고마움과 미안함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표현을 잘하는 남자. 남자들이 요즘 표현 더 잘하잖아요. 아니에요. 되게 무뚝뚝한 남자도 많고요. 말이 없다 보니까 서로의 속마음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저는 친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거야. 대화할 줄 모르니까 남편이 와서 그냥 밥만 먹고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방 안에서 혼자 넷플릭스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의 친구는 정말 살기 싫다. 그리고 뭐가 쌓인 게 있으니까 매일 밤마다 이제 뭐 반주 삼아서 술을 마셔버린다거나 와이프랑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잘못됐을 때 오빠 나 이거에 대해서 서운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결혼을 왜 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남편한테 해줬을 때 되게 고마워할 줄 알고 그거를 표현해줘. 고마워. 항상 뭔가를 잘못했을 때도 미안해. 이런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래도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 대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를 무조건 해줘야지 가정생활이 평온하고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 안 하면 절대 몰라요, 사람은. 이런 거에 인색하지 않는 거는 위에 가정환경하고 좀 섞여 있는 거긴 해요. 어렸을 때 대화가 잘 되고 고마움과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했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이게 어색하지가 않아. 그래서 결혼해서도 그거를 그냥 서스럼 없이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말이 없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하기는 서투르죠. 사람이 환경에 지배받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보고 배워야지 그걸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 가정 환경하고 되게 좀 맞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2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딱 그렇게 연관하니까 진짜 이게 가정환경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술과 여자,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인생 망하는 거죠. 저 아는 지인도 지금 도박에 빠져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대부업체에서 뭐 진짜 몇십억 정도는 아니더라도 10억 넘게 돈을 빌려가면서 지금 돌려막기 하는 친구도 봤고요. 그 친구는 아직 결혼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남자랑 살면 어떡해. 인생 종치는 거죠. 보고 있죠. 그리고 술 중독되는 거잖아. 여자 바람 이것도 중독이야.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아예 안 들여야 되고 멀리 해야 되는데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냥 이런 남자는 걸러야 돼요. 그냥 내 인생까지 구덩이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겠다. 아 그럼요. 사람이길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담배는 빠져있네요. 담배는 뭐 피웠다가 끊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절제력만 있으면 이거는 조금 컨트롤이 가능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 뭐 마약이나 이런 거는 컨트롤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을 지배해버리는 이런 것들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중독되는 거.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 되게 중요하겠다. 엄청 중요합니다. 5번째는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을 꼭 확인해야 하는 거. 저도 신랑하고 결혼할 때 주변 지인분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굉장히 좀 결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제가 봤을 때.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왜 딱 봤을 때 느낌에 약간 좀 양아치 같거나 아니면 좀 뭐 너무 계산적이거나 이런 분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만났을 때 좀 사람 결이 좀 차분하고 법 없이도 좀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분들이 많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셨고 시부모님이 아예 그냥 관여를 안 하세요. 그냥 아예 너는 너길 살아라 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좀 키우셨더라고요. 그런 주변의 지인들, 부모님도 포함이 되고 친구들도 포함이 되고 주변에 같이 어울리는 친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남자들 중에 내향적이거나 그래서 친구 없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결혼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아. 사실 나한테만 올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내향적이라서 진짜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그 도박 때문에 주변에 지인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이 또 동료들마저 다 떠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도박 얘기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다 포기를 할 정도로 가족들의 돈을 몽땅 갖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었던 거야. 주변에 지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남자는 절대 놓치면 100% 후회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좀 더 뭐 궁금한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네. 아까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진짜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주변의 지인, 가정 환경하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좀 잘 어울리고 포진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은이기를 포기한 술, 도박, 여자, 바람, 뭐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절대로 내 남자, 내 가족으로 들이면 패가 망신합니다. 지금 남편분은 네. 5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 신랑을 기준으로 이거를 5가지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언니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믿고 충분하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